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80대 할머니의 사연인데요. 들으시면서 우리가 평소에 얼마나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 할머니는 정말 평범하지만 대단한 분이세요. 젊었을 때부터 남편과 함께 작은 사업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아서 자식들 뒷바라지도 하시면서 정말 치열하게 살아오셨거든요. 지금은 여든이 넘으셨지만 여전히 건강하시고 무엇보다 마음씨가 너무나 따뜻하신 분입니다. 할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겉으로 봐서는 안 된다. 마음을 봐야 한다고요. 그런데 정작 할머니 본인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실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평생 검소하게 사셨어요. 사치는 죄악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서 화장품이나 향수 같은 건 거의 쓰지 않으셨고 옷도 오래된 것들을 깨끗하게 관리해서 계속 입으셨거든요. 아직 멀쩡한데 왜 새 걸 사느냐는 게 할머니 철학이었어요. 특히 신발은 15년도 넘게 신으신 것 같았는데 밑창이 닳아서 새 신발을 사라고 해도 이게 편하다면서 계속 신고 다니셨어요. 주변에서는 할머니, 이제 좀 멋부려 보세요라고 해도 이 나이에 무슨 멋이냐면서 웃어넘기시곤 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 평소처럼 병원 검진을 받고 오는 길이었어요. 정기 검진이었는데 다행히 큰 문제는 없다고 해서 마음이 가벼우셨던 것 같아요. 그날따라 날씨가 정말 습하고 더웠는데 버스에서 내려서 집까지 가는 길이 꽤 멀었거든요. 할머니는 원래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때도 항상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 끼치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하시는 분이에요. 젊은 사람들한테 자리 양보받는 것도 미안해 하시고 가방도 최대한 작게 들고 다니시고요. 그런데 그날은 정말 너무 더웠어요. 할머니도 나이가 있으시다 보니까 더위를 예전만큼 잘 견디지 못하시거든요. 집까지 가는 길에 잠깐 쉬어가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 봐요. 마침 길가에 깔끔해 보이는 카페가 하나 있었어요. 간판도 예쁘고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내부도 깨끗해 보였거든요. 할머니는 잠깐만 들어가서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가자고 생각하셨던 거죠. 문을 열고 들어가시면서도 혹시 민폐가 되지는 않을까 걱정하시면서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셨어요. 할머니는 평생 그렇게 사셨거든요. 어디를 가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시면서 말이에요. 카페 문이 열리면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이 할머니를 맞이했어요. 아, 시원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그 순간 카페 안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이상해졌습니다. 할머니 몸에서 나는 노인 특유의 채취. 사실 할머니는 그날 아침에도 깨끗하게 씻고 나오셨어요. 하지만 더운 날씨에 병원을 다녀오시면서 땀도 나고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냄새가 있었던 거죠. 젊은 손님들이 할머니를 보더니 서로 눈짓을 하기 시작했어요. 한 테이블에서는 어머, 냄새 나는데 라고 대놓고 수군거리면서 코를 막는 신용을 했고요. 다른 테이블에서는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와라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할머니는 그런 시선들과 속삭임을 다 느끼셨지만 그래도 괜찮다, 금방 나갈 테니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조용한 구석자리로 향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자리에 앉으시자 주변 테이블에서 더욱 노골적으로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냄새 심하다. 여기 분위기 완전 망쳤네. 어떻게 저런 상태로 나와 하면서 할머니가 다 들을 수 있을 만큼 큰 소리로 이야기했어요. 심지어 한 젊은 여자는 친구에게 진짜 민폐야, 민폐. 우리도 돈 내고 온 건데라고 하면서 키득거리기까지 했대요. 할머니는 그런 말들을 들으시면서도 참으셨어요. 평생을 그렇게 참고 사셨던 분이거든요. 사람들이 불편해하는구나.
빨리 나가야겠다고 생각하시면서 메뉴판을 보기 시작하셨어요. 가장 저렴한 아메리카노 하나만 주문하고 빨리 나가려고 하셨던 거죠. 할머니는 항상 그러셨어요. 어디를 가더라도 가장 부담 안 되는 걸로만 주문하시고 오래 머물지 않으려고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때 카페 직원이 다가왔어요. 그 직원의 첫인상부터가 정말 최악이었어요. 마치 쓰레기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혐오스러운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더라고요. 할머니는 그런 시선에도 불구하고 정중하게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하나만 주세요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직원이 진짜라면서 혀를 차더니 할머니한테 잠깐만요라고 했어요. 정말 불쾌한 표정을 숨기지도 않고 말이에요. 그러고는 다른 직원에게 가서 뭔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는 그냥 조용히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들의 대화가 다 들렸어요. 저 할머니 때문에 완전 냄새 진동이야. 어떻게 하지? 진짜 심하네. 손님들 다 불평하고 있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까지 와서 이런 말들을 대놓고 하는 게 할머니 귀에 다 들렸거든요.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시면서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셨어요. 8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으셨거든요. 주변 테이블에서도 계속 불평이 이어졌어요. 저런 상태로 어떻게 나와? 진짜 민폐야. 우리도 돈 내고 온 건데. 이게 뭐야 하면서 할머니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냈어요. 심지어 한 젊은 남자는 관리자 불러서 뭐라고 해야겠다면서 직원을 부르기까지 했어요. 할머니는 그런 상황에서도 참고 계셨어요. 빨리 주문받고 나가자고 생각하시면서 기다리고 계셨는데 그때 그 직원이 다시 할머니 테이블로 왔어요. 이번엔 팔짱을 끼고 서서 정말 무례하게 말했어요. 어르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냄새가 너무 심해서 다른 손님들이 다 컴플레인 걸고 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보셨는데 그 직원은 더욱 뻔뻔하게 잘못한 게 아니라 냄새가 나잖아요. 여기는 카페인데 이런 냄새 나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라고 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그 순간 다른 손님들도 거들기 시작했어요. 맞아. 진짜 냄새 너무 심해요. 나이 들어서 그런 건 이해하지만 공공장소에서는 좀 우리도 돈 내고 온 건데 이런 분위기에서 어떻게 마셔요 하면서 할머니를 완전히 몰아세웠어요. 할머니는 온통 사방에서 쏟아지는 차가운 말들과 시선에 완전히 위축되셨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제가 어디서 쉬어야 하나요? 너무 더워서 잠깐만. 라고 하셨지만 그 직원은 그건 저희가 알 바 아니에요. 빨리 나가주세요 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정말 인정머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태도였어요. 그리고 이미 다른 테이블에서 환불 요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장사가 안 되잖아요 라고 덧붙이기까지 했어요. 할머니는 그 순간 정말 막막하셨을 것 같아요. 8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으셨거든요. 내가 그렇게 냄새가 심하게 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하셨어요. 사실 할머니는 그날 아침에도 깨끗하게 씻고 나오셨거든요. 옷도 깨끗한 걸로 입으셨고요. 다만 나이가 드시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체취가 있었을 뿐이었는데 말이에요. 그 직원은 더 심하게 나갔어요. 어휴, 빨리 좀 나가세요. 시간 끌지 말고요라고 재촉하면서 정말 장사치 같은 말투로 할머니를 몰아세웠어요. 할머니가 일어나려고 하시는데 온몸이 떨리셨어요. 나이가 드시면서 다리에도 힘이 많이 약해지셨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더 그러셨던 거죠. 할머니가 일어나려고 하시는데
잠깐 휘청거리셨어요. 그런 모습을 본 그 직원이 어휴, 빨리 좀 하세요. 다른 손님들 기다리고 있다고요라고 더 재촉했어요. 정말 인정머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할머니 같은 어르신이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 도와드려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오히려 재촉을 하다니요. 다른 손님들도 정말 너무했어요. 아직도 안 나가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피해봐야 해? 빨리 나가면 안 되나? 하면서 대놓고 불평하는 소리가 할머니 귀에 다 들렸어요. 심지어 한 젊은 커플은 우리 분위기 완전 망쳤네. 다른데 가자라고 하면서 일어나기까지 했어요. 할머니는 가방을 겨우 드시고 일어나셨는데 그때 평소에 짚고 다니시던 지팡이를 떨어뜨리셨어요. 할머니는 무릎이 안 좋으셔서 몇 년 전부터 지팡이를 짚고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그 지팡이가 바닥에 덜컹 소리를 내며 떨어졌는데 아무도 주워드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어휴, 지팡이까지 진짜 완전 민폐네 하면서 짜증내는 소리만 들렸고요. 할머니는 허리를 구부려서 지팡이를 주우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나이가 많으시다 보니까 허리가 쉽게 굽혀지지 않으셨거든요.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도 그 직원은 빨리 좀 하세요. 이러면 진짜 곤란해요라고 재촉했어요. 주변에서는 저러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밖에 안 나오지. 집에서 쉬면 되는데. 왜 나와서 민폐야 하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결국 할머니는 지팡이도 겨우 주우시고 고개를 푹 숙이신 채로 카페 문을 향해 걸어가셨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드디어 나가네. 진작 나갔어야지. 이제 좀 시원하겠다 하는 소리들이 계속 들렸어요. 할머니는 문을 열고 나가시면서도 뒤돌아보지 못하셨어요.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우셨던 거죠. 카페 밖으로 나오신 할머니는 한동안 그 자리에 그냥 서 계셨대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마음은 너무 아프고 더운 햇볕이 내리쬐는데도 그냥 멍하니 서 계시는 거예요. 할머니 마음속에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정말 그렇게 냄새가 심하게 났나? 하는 생각들만 맴돌았어요. 그렇게 서 계시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셨어요. 8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이런 수치를 당해본 적이 없으셨거든요. 할머니는 젊었을 때부터 남에게 피해주지 않으려고 항상 조심스럽게 살아오셨는데 이런 일을 당하게 되신 거예요. 나도 사람인데, 나도 더워서 잠깐 쉬고 싶었을 뿐인데 하면서 혼자 중얼거리셨대요. 할머니는 그 자리에서 조금 떨어진 버스 정류장 벤치에 앉으셨어요. 다리도 아프고 마음도 너무 아파서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으셨던 거죠. 그런데 카페 안에서는 할머니가 나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세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는데 손님들이 박수를 쳤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나갔네. 이제 좀 시원하다. 다행이다. 진짜 하면서 말이에요. 그 직원은 할머니가 나간 후에 다른 손님들에게 죄송합니다. 불쾌하셨죠? 이제 괜찮습니다라면서 사과까지 했대요. 마치 할머니가 무슨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라고까지 했다니까요. 할머니를 완전히 문제인물로 취급한 거예요. 할머니는 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우셨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기도 했지만 아무도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저 할머니 왜 저러나, 뭔 일이지? 하는 시선으로 지나갔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시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하셨어요. 내가 정말 그렇게 냄새가 심했나? 내가 너무 무신경했나? 하면서 자책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그날 오후 내내 그 생각만 하셨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거울을 보시면서 내가 그렇게 보기 싫게 생겼나라고 혼자 중얼거리셨다고 해요.
할머니는 그날부터 며칠 동안 집 밖으로 나가시지 않았어요. 평소에 좋아하시던 산책도 안 나가시고 시장에 장 보러 가는 것도 미루시고 혹시 또 누군가에게 민폐를 끼치게 될까봐 두려우셨던 거죠.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잠도 잘 안 오시고 그 일이 할머니한테 정말 큰 상처가 되었던 것 같아요. 아들한테는 말씀도 안 하셨어요. 괜히 아들이 걱정할까 봐서요. 할머니는 평생 그렇게 사셨거든요. 자식들한테는 걱정 끼치지 않으려고 힘든 일이 있어도 혼자 사귀시면서 말이에요. 하지만 이번 일은 정말 마음 깊이 상처가 되셨나 봐요. 그렇게 며칠이 지난 후 할머니의 아들이 할머니 집에 들렀어요. 평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안부 인사를 드리러 오는 효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날 할머니를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이시고 얼굴도 많이 야위셨고 무엇보다 평소에 좋아하시던 산책도 안 나가셨다는 게 이상했어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많이 안 좋아 보이시는데.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어봤는데 할머니는 괜찮다. 나이가 들어서 그래라고만 하셨어요. 하지만 아들 눈에는 뭔가 다른 일이 있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평소 할머니라면 아들이 오면 이것저것 차려주시면서 바쁘게 움직이셨을 텐데 그날은 그냥 소파에 앉아 계시기만 하셨어요. 어머니, 요즘 산책도 안 나가신다면서요? 왜요? 날씨도 좋은데. 아들이 계속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요즘은 밖에 나가기가 좀 그래서 라고 하시면서 말끝을 흐리셨어요. 아들은 더욱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산책을 나가시는 분이었거든요. 결국 아들이 계속 걱정하면서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사실은 하면서 조심스럽게 그날 카페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말하기 싫어하셨는데 아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시니까 더 이상 숨길 수 없으셨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이야기하시면서도 내가 정말 그렇게 냄새가 심했나 봐. 사람들이 그렇게 싫어할 정도로 라고 하시면서 자책하셨어요.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났어요. 자기 어머니가 그런 모욕을 당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할머니는 평생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사셨는데 그런 할머니가 그런 대우를 받았다니. 아들 마음이 어떠셨겠어요? 어머니, 그 카페가 정확히 어디에 있는 카페예요? 아들이 물어봤는데 할머니가 주소를 말씀해 주시니까 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 카페가 바로 어머니 건물에 있는 카페였거든요. 아들은 할머니의 건물 관리를 도와드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소유의 건물에서 어머니가 그런 굴욕을 당했다니. 아들은 그 순간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니, 그 카페가 우리 건물에 있는 카페라는 거 아세요? 할머니는 그래. 그런 줄 몰랐네. 라고 하셨지만 사실 할머니도 알고 계셨을 거예요. 다만 평소에 건물주라고 내세우며 다니는 스타일이 아니셔서 그냥 평범한 손님으로 가신 거였거든요. 아들은 즉시 그 카페로 향했어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일단은 차분하게 상황을 파악해 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감히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대할 수 있지?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카페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마침 카페 사장이 있었어요. 아들은 최대한 침착하게 카페 사장에게 다가갔어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사장은 손님인 줄 알고, 네, 무슨 일이신지요? 라고 대답했어요. 아들은 며칠 전에 여기서 80대 할머니 한 분이 쫓겨난 일이 있었는데 아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사장은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나요? 제가 그때 자리에 없었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면서
잘 모른다는 식으로 대답했어요. 하지만 아들이 직원이 할머니한테 냄새 난다고 나가라고 했다던데 정말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더 구체적으로 물어보자 사장의 표정이 조금 변했어요. 그제야 사장이야.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직원이 보고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참 곤란했었거든요라고 변명하기 시작했어요. 사장도 자기 직원이 한 일이니까 감싸려고 했던 거죠. 사업하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라고 덧붙이기까지 했어요. 그때 아들이 정말 조용하지만 무서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아세요? 사장은 누구긴 누구예요? 그냥 할머니 한 분이었는데요. 왜 그러세요? 라고 대답했어요.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긴 했지만 아직도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아들이 그 할머니가 바로 이 건물의 소유주, 제 어머니입니다라고 했어요. 그 순간 사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어요. 네, 네,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다시 물어봤지만 귀가 잘못 들은 게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들은 차갑게 제 어머니가 이 건물 주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신 직원이 제 어머니를 냄새난다고 쫓아낸 거예요 라고 반복했어요. 사장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매월 임대료도 내고 있는 건물주가 바로 그 할머니였다니. 그제야 왜 이 남자가 이렇게 화를 내는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이해가 되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제가 그때 자리에 없어서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런 일은 라고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몰랐다고 해서 될 일입니까? 건물주든 아니든 80이 넘은 할머니를 그렇게 무례하게 대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따졌어요. 그리고 제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는지 아세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드시고 집 밖으로도 나가시지 않고 계세요라고 했어요. 그때 바로 그 직원이 카운터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며칠 전 할머니를 그렇게 무례하게 대했던 바로 그 사람이요. 아들이 그 직원이 바로 저 사람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은 그 직원을 불러서 당신이 며칠 전에 할머니한테 냄새 난다고 나가라고 한 사람입니까? 라고 직접 물어봤어요. 직원은 처음에 그건 하면서 말을 더듬었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던 거죠. 하지만 결국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해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곤란했거든요라고 변명했어요. 그러자 아들이 정말 화를 내면서 어쩔 수 없이요. 80이 넘은 할머니를 그런 식으로 대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라고 소리를 높였어요. 사장은 급하게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켜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아들은 이미 늦었어요. 제 어머니가 받은 상처가 그렇게 쉽게 지워집니까?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직원을 어떻게 할 생각이세요? 라고 물어봤어요. 사장은 교육을 다시 시키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아들이 끊어버렸어요. 교육요? 80이 넘은 할머니를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이 교육으로 바뀔까요? 그런 기본적인 인성도 없는 사람을요? 아들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아들은 결정적인 말을 했어요. 그 직원을 당장 해고하지 않으면 다음 임대계약 갱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상 협박이었어요. 그 건물에서 나가라는 뜻이었거든요. 사장은 완전히 곤란한 상황에 처했어요. 직원 한 명 때문에 가게를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죠. 그 다음 날 사장은 정말 급하게 할머니 집을 찾아왔어요. 비싼 꽃다발과 정중한 사과 편지까지 들고 말이에요.
할머니는 처음에 누군지 몰라서 누구세요? 라고 물으셨는데 사장이 며칠 전에 저희 카페에서 불쾌한 일을 겪으신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하면서 무릎을 꿇고 사과했어요. 할머니는 깜짝 놀라셨어요. 아니에요, 일어나세요. 그런 일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라고 하시면서 사장을 일으켜 세우셨어요. 할머니는 정말 마음씨가 착하신 분이라서 자신을 그렇게 모욕한 사람들에게도 화를 내지 않으셨거든요. 오히려 괜찮아요. 이제 됐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런 일도 있는 거지라고 하시면서 사장을 위로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아들이 나타났어요. 아들은 사장을 보더니 어머니한테 사과하러 오신 거군요. 하지만 사과만으로는 부족합니다라고 했어요. 할머니는 아들아, 이제 그만해라고 하셨지만 아들은 어머니,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려면 확실하게 해야 해요라고 했어요. 결국 사장은 어쩔 수 없이 그 직원을 해고했어요. 임대료도 내야 하고 장사도 계속해야 하는 상황에서 건물주의 아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거죠. 그 직원은 자신이 한 일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거예요. 할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어요. 그 젊은 친구도 먹고 살아야 할 텐데 라고 걱정하셨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어머니, 그 사람이 어머니를 그렇게 대했을 때는 어머니 마음 생각 안 했잖아요. 이제 와서 동정할 필요 없어요라고 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평소에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얼마나 쉽게 판단하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 직원도 카페에 있던 손님들도 모두 할머니를 그냥 가난한 할머니로만 봤거든요. 설마 그 할머니가 건물주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설령 할머니가 정말 가난한 할머니였다고 해도 그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